승승장구하는 대한민국 방산. 그 찬란한 기록에 또 한 줄이 추가될 전망인데요. 베트남에서 한국산 무장헬기 관심을 드러내며 도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베트남은 한국을 방문해 헬기와 전투기 등 항공기의 생산시설에서 조립 과정을 직접 보고 감탄을 남기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충격을 받은 베트남이 기존의 구식 무기를 버리고 한국 무기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폴란드 수출로 인해 대한민국 방산의 우수성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K9 자주포와 K2 표교에 이어 대한민국 방산의 대표 수출 품목이 하나 더 추가될 전망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LH인데요. 카이가 개발한 소형 무장 헬기 LH가 동남아는 물론이고 유럽과 동유럽 국가 등 여러 국가의 수출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타자는 베트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최근 베트남 정부는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겠다고 밝히며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군용 헬기, 식류 도입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헬기의 대부분은 러시아산으로 이미 30년에서 40년이 넘게 사용된 헬기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 제식명 UH-1 이루커이, 애칭 휴이라 불리는 헬기로 베트남 전쟁 때 본격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치를 당시 전장에서 몰자는 물론이고 부상병과 군인들도 열심히 실어 날랐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헬기가 바로 이 휴이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 베트남도 이 기종을 도입해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70년대 기종의 사용 연한을 늘리는 것도 비용 면에서나 성능 면에서 한계에 도달한 상황. 그래서 이를 대체할 기종으로 한국이 개발한 LH가 물망에 오른 상태인데요. 경쟁자들로 프랑스 에어버스 헬리콥터와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미국의 벨 헬리콥터가 있지만 현재까지는 한국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트남군 관계자들과 정계 인사들까지 한국 무기를 눈여겨보고 있을 뿐더러 다른 경쟁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은 가까운 곳에서 군수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이죠. 작년 9월 카이를 방문한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대사들이 카이의 헬기 수출 조립 현장을 참관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조에는 베트남 측 인사도 있었습니다. 경남 사천에서 대사들을 초청해 조립 공장을 보여준 카이는 해전 입기를 조립하는 카이 직원들의 일사불란한 모습에 대사들이 충격을 받더라는 이야기를 언론에 전했습니다. 산악지형이 많고 섬들이 많아 전투기보다는 헬기가 더 많이 필요한 동남아 국가들은 이날 한국의 생산시설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한 뒤로 한국산 헬기를 도입하는 데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베트남 입장에서는 기존 무장 헬기의 교체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한국 헬기의 우수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 베트남 헬기 도입 사업에 있어 한국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한국은 베트남에 무기 수출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베트남의 주요국별 무기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러시아와 이스라엘에 이어 한국이 3위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미 베트남에는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 역시 한국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둘러싼 내외부적인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한국 외의 선택지들이 대부분 위험한 도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작년 말 중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중국이 자신의 해역이라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에 베트남이 전초기지를 세운 것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스프래틀리 군도의 여러 전초기지에서 준설 및 매립 작업을 통해 약 170만 제곱미터의 매립지까지 만들며 이 지역을 중국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습니다. 현재 4개 지점에서 매립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도 추가적으로 5개 지점에 매립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스프래틀리 군도를 둘러싼 다툼도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쯔엉사 군도로 불리는 스프래틀리 군도는 지리적인 차원에서 물류를 장악할 수 있는 요충지이자 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목숨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영토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걸려있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닌 금사랑이 땅인 겁니다. 남중국해의 물동량을 수치로 확인해보면 무려 5조 3천억 달러 상당의 물류가 오고 간 장소로 전 세계 해상 무역의 60%가 이 바다를 지나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190조 세제곱피트의 천연가스와 110억 배럴의 석유도 포함되어 있죠.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베트남은 스프레틀리 군도와 가까워 지리적 이점을 취할 수 있으나 문제는 군사력 차원에서 중국과 상대가 안 된다는 점인데요. 미친 듯이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에 맞서 베트남은 자국 영토를 지키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1988년 스프레틀리 군도에서 벌어진 첫 무력 충돌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중국의 공격에 의해 군함 3척이 침몰당해 74명의 병력이 수장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보통이라면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일이지만 베트남은 침묵을 지키며 추가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애석하게도 중국의 차인 암호니가 필요했던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 수모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수모를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할지라도 너희가 이곳을 차지하는 것은 막겠다는 일념으로 베트남은 중국과 맞서기 위해 군비 확충에 힘을 쏟으며 중국에게 실효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가운데 베트남 눈에 들어온 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원래 공산권이던 베트남이 무기를 의존하던 곳은 러시아였고 지금도 공군 병력의 상당수는 러시아에서 수입한 무기일 정도입니다. 수호의 전투기가 베트남 주력 전투기로 채택되고 있는 만큼 러시아산 무기는 베트남의 동아줄과 같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시작되면서 베트남은 러시아산 무기 의존을 줄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대두된 것이 한국 무기였는데요. 러시아의 불곰 사업을 통해 기초기술을 습득한 뒤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기술도 쌓아온 한국 무기는 베트남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무기 체계이면서도 서방 무기 체계와도 호환시킬 수 있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았기에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베트남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합의를 맺은 것 역시 주목할 부분입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베트남이 외국과의 관계에서 부여하는 최고 수준의 단계로 이 단계에 위치한 국가는 같은 공산권인 중국과 러시아, 그 외에는 인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 한국이 새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국가 대 국가로서의 관계에 더불어 SK나 삼성전자 등 한국 대기업과도 친밀한 관계를 쌓고 있는 베트남 입장에서도 외교 파트너로서 익숙한 한국의 무기를 수입하는 것은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한국의 무장헬기인 LAH는 베트남의 환경에서 운용기에 최적인 전투헬기라 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틀리를 중심으로 한 전투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가운데 베트남군의 특기인 게릴라전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 무기는 바로 전투헬기입니다. 카이의 소형 무장헬기 LAH는 2018년 12월 시제 1호기가 출고되어 2019년 7월에 초도 비행에 성공한 기종으로 현재 한국이 보유한 노후 공격 헬기인 500MD와 AH-1S 코브라를 대체하여 주력 공격 헬기가 될 예정입니다. 이 헬기는 한국 독자 기술을 통해 개발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외부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라이선스는 물론이고 기술 이전에 대해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독자 개발 헬기로서 성능 또한 다른 헬기에 비해 우수한데요. 최첨단 항공전자 장비와 무장을 장착한 LAH는 20km 떨어진 적을 탐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국산 공대지유도탄 첨검을 이용해 수킬로미터 떨어진 전차를 원거리에서 격파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조사 및 추적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레이저 유도 로켓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은 덤이라 할 수 있죠. 20mm 터렛형 기관총과 70mm 로켓탄 역시 달려있어 지상병력 제압에 탁월한 성능을 갖춘 무기입니다. 그 외에도 눈여겨 볼만한 장점은 네트워크전 능력인데요.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획득해 각 군의 지휘소나 다른 무기체계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장점입니다. 네트워크전 능력은 현재 육군이 보유한 최강헬기인 AH-64의 아파치도 확보하지 못한 능력입니다. 네트워크전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파악해 전장을 효율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에 더해 유무인 복합체계도 LAH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카이는 2021년 방위사업청과 헬기 무인기 연동체계 사업 계약을 체결, 캐니스터형 소형 무인기를 LAH에 탑재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헬기에 비해 저렴하지만 첨단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LAH는 대한민국의 차세대 수출 효자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은 무기인데요. 그 첫 타자로 베트남이 될 전망입니다. 타이밍도 좋은 상황인데요. 현재 LAH는 연구개발을 마무리하고 양산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3,020억 원 규모로 양산 사업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2024년 12월에 LAH는 군에 최초 납품될 예정입니다. 베트남이 무기를 수령하기에도 좋은 타이밍이라 할 수 있죠.
이미 레드오션인 헬기 사업 투자를 결정했을 때 많은 이들은 한국 헬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봤는데요. 그러나 뚝심과 열정으로 개발을 묵묵하게 완료하고 한국 기술로 만들어낸 헬기가 탄생한 덕분에 베트남 수출까지도 내다보는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땀 흘린 노력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방산 역사에 남을 소형 무장헬기 다른 무기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명성을 드높이는 효자 상품이 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